안녕하세요. DC백 터보 10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기술은 시간과 돈과 열정을 아껴드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합니다. 40년 이상의 세월 연구개발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전이 있어야 되고 또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지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4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면서 도착지는 DC백 터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해결을 한다는 거죠. 자, 왼쪽 박스에 한번 봅시다. 연료 첨가제 왜 나올까요? 연료 첨가제는 연소실 안에 카본 슬러지가 엉착되기 때문에 연소 효율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 첨가제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소 효율을 높이게 되면 연료 첨가제가 필요가 없어지죠. 수소 클리닝, 수소 발생 장치를 가지고 흡기 라인에 수소를 공급해주면서 흡기 라인 및 연소실 안에 엉착되어 있는 카본 슬러지를 태워서 빼준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연소 효율이 높으면 필요가 없어지죠. 연소실 클리닝 마찬가지죠. 인젝터 클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소실 안에서 연소 효율이 높으면 카본 슬러지 발생량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노즐의 구멍을 막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흡기 밸브 클리닝. 일반적인 사람들은 흡기 쪽으로 카본 슬러지가 놓은다는 것 모릅니다. 그런데 엔진에 역류가 발생하면 흡기 쪽으로 카본 슬러지가 놓습니다. 오버랩 타이밍에서 놓을 수가 있고 폭발 행정 때 압이 흡기 및 배기 밸브로 누출돼서 카본 슬러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소 효율을 높이고 오버랩 타이밍에 흡기 쪽으로 면이 나오는 것을 나오지 않게끔 개선하면 됩니다. 자, 약품식 흡기 클리닝, 스로틀 바디, 스웰 밸브, 흡기 밸브, 연소실 이런 부분을 클리닝하기 위해서 화학 제품을 가지고 클리닝을 시킵니다. 시동을 끈 상태에서 거품식으로 닦아내는 방식도 있고 시동을 걸어 놓고 연소실 안으로 약품이 흘러 들어가게끔 해서 클리닝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연소 효율을 높여주면 약품식 흡기 클리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탈거식 흡기 클리닝, 약품식으로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흡기 라인에 카본 슬러지가 많이 엉착되어 있을 경우는 약품식으로 안 됩니다. 전기식을 하거나 탈거식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연료 첨가제, 수소 클리닝, 연소실 클리닝, 인젝터 클리닝, 흡기 밸브 클리닝, 약품식 흡기 클리닝, 탈거식 흡기 클리닝, 이 모든 것 카본 슬러지가 발생돼서 흡기 라인 및 연소실에 엉착된다. 이 부분을 클리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소 효율을 높이고 오버랩 타이밍에 흡기 쪽으로 카본 슬러지가 나오지 않게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중간에 봅시다. 와류기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와류기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나 하고 혹여나 하고 될까? 그래서 몇천 원짜리부터 몇백만 원짜리까지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기술일까요?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효과 있다, 어떤 사람은 효과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연료 절감기. 연료 절감기 엄청 많았죠. 전기 쪽을 컨트롤한다, 연료 쪽을 컨트롤한다, 공기 쪽을 컨트롤한다. 그런데 다 없어지죠. 왜 없어질까요? 확실한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며칠 타봐라, 몇 달 타봐라 학습을 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료 절감기가 나왔다가 죽었다가 나왔다가 죽었다가 합니다. 또 전압 안정기, 그 속에는 전류 안정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슈는 전압 보정을 합니다. 전류 보정도 합니다. 그래서 전압 안정기, 전류 안정기를 붙여 놓으면 이슈 전압 보정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슈가
제어를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연료 분사량을 늘려버립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료 절감된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것도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알고 나면 다 뗀다는 거죠. 오일 정류기 하면 좋죠. 그죠?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투자해서 오일 정류기 장착을 합니다. 좋을까요?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윤활성도 중요하지만은 폭발 행정, 압축 행정, 이런 행정에서 기밀이 유지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낮은 점도의 오일을 쓰면 엔진 소리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출력은 떨어져요. 운전자가 느낄 때 회전수가 싹 올라갑니다. 쉽게. 운전자가 느낄 때 공회전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RPM이 빨리 자라요. 왜 빨리 자랄까요? 오일 점도가 낮기 때문에 빨리 자란다예요. 그런데 실제 연소 조건에 들어가면 가속 페달을 푹 밟으면 연소율이 떨어집니다. 압축 공기가 새기 때문에요. 압축 공기가 새면 연소실 안에 카본 슬러지 발생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카본 슬러지가 피스톤 링 텀새를 통해서 오일로 들어갑니다.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고민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비를 잡으려 하면 폭발 압력이 피스톤 링 사이로 적게 빠져나가야 된다. 그러면 점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요, 엔진 코팅제 있었습니다. 엔진 코팅제 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겼을까요? 억압성이 좋아져요. 폭발 행정에 압축이 적게 샌다예요. 그럼 힘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일반 오일에다가 코팅제를 넣으면 일반 오일과 코팅제가 브랜딩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빠른 회전수, 열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따라 노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 코팅제가 분리됐을 때 카본 슬러지가 엔진 코팅제에 붙습니다. 엉착이 되고 그 안에 뭉쳐요. 그러면 엔진 오일이 기어 펌프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크랭크 축에 메탈 사이로 오일이 들어가야 되고 오일 라인을 통해서 밸브, 로크암 이런 쪽까지 다 들어갑니다. 오일 구멍이 아주 가늡니다. 그래서 뭉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팅제와 오염 물질이 합쳐서 뭉쳐가지고 찐득해져 버리면 막혀버립니다. 그럼 엔진 해먹어요. 오일 순환이 안 돼서. 그래서 오일 부분은 제때 빨리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일 정육이 오일 코팅제보다 좋은 것은 뭐냐? 오일을 주기적으로 빨리 갈아라 해요. 자, 그러면 밑에 또 수소 발생 장치 한번 봅시다. 수소 발생 장치를 보면 수소가 공짜로 나옵니까? 차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수소를 발생해 갔으면 이익입니다. 알터네이터에서 발전된 그 전기로 수소를 발생시켜서 연소 효율을 높인다 하면 수소를 발생하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발전기에 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면 연료가 더 들어간다예요. 그러면 수소 발생 장치는 클리닝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수소 발생 장치 어떻습니까? 전류량에 따라서 일정하게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낮은 회전수에서 발생된 수소량과 고속 회전에서 발생된 수소량은 다릅니다. 그래서 수소 발생 장치를 달아놓으면 스타트할 때 좀 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고속 주행하면 있으나 마나요. 운전자가 체감할 때 힘 있네. 그게 답니다. 기름 절약, 연소실에 클리닝 되는 그 효과 이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클리닝을 시킨다? 그 정도로 만족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휘발유 차량과 경유 차량, 그 엔진들은 휘발유 엔진에 맞게끔 만들어 두는 것이고 디젤 차량은 디젤 엔진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합금, 열처리, 가공, 조립 기술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소 엔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소요, 폭발력 셉니다. 그래서 과할 경우에 엔진에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수소 발생 장치와 와류기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초반 스타트 할 때 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고속주행에는 모르겠다. 와류기는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연료 압력 조절기 있죠. 연료 라인에 압력을 일정하게 해주면 연비가 좋아지고 면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료 압력 조절 장치는 연료 라인에 공급되는 연료를 적게 공급하게끔 만드는 밸브와 같습니다. 저항체라는 거죠. 저항을 걸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고속회전에서 연료가 제대로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휘발유가 없어져요. 과거에 불안자식 엔진을 보면 캠축에 펌프가 달려가 있습니다. 캠이 돌아가면서 복작복작 하면서 기름을 뿜어 올립니다. 그랬을 때는 기름량이 일정한 압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커먼 레일 엔진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연료 압력이 있습니다. 레일 압력이 있다는 거죠. 레일 압력이 걸립니다. 저속회전에서는 낮게, 고속회전은 높게 연료 압력이 걸립니다. 그리고 유니트 인젝터 엔진 같은 경우는 압력이 일정합니다. 저압에서 낮고 고압에서 조금 높아도 인젝터 안에 들어가는 연료 압력은 똑같다는 거죠. 충전되고 나면 짜주는 겁니다. 2000바 이렇게 짜줍니다. 그래서 연료 압력 조절 장치는 그닥 그렇습니다. 공기가 똑같이 들어오는데 연료를 적게 분사한다. 그럼 매연이 적게 나오겠죠. 이런 원리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연료 절감기 테스트할 때 다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시속 60km, 70km, 80km 요 구간에서 연비를 측정해서 연료 절약된다. 또 공회전 상태에서 부앙 밟으면 연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매연이 적게 나온다. 그냥 답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오른쪽 출력 정강기 봅시다. 출력 정강기는 여러 각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센서 값을 변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요, 연료를 더 넣어서 출력을 증가시킨다 하면 ECU 프로그램을 조절하면 됩니다. ECU 프로그램을 조절할 능력이 없으면 모듈을 만들어서 흡기 센서 값에서 나오는 전압값, 신호값을 변조해가 이어주면 되고 압력 센서 쪽에서 나오는 전압값을 변조해서 ECU로 전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ECU 튜닝을 하죠. 매핑을 합니다. 연료 분사량을 높입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연비를 우선으로 먼저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오는 차량들 소비자는 출력을 원한다 이거예요. 그럼 기름 분사량 조금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장난은 얼마든지 칠 수 있다예요. 자, 흡기 튜닝, 배기 튜닝 하죠. 흡기 튜닝 어떻게 합니까? 오픈 흡기 주로 합니다. 가속 페달을 푹 밟았을 때 회전수가 높을 때 흡기 저항을 줄여주는 흡기 튜닝을 많이 합니다. 흡기 튜닝을 하면 시끄러워요. 저속 회전에서 토크발이 약해요. 저속 회전에서 토크발을 올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인터쿨러, 호스 이 부분을 강화 실리콘을 넣는다거나 알루미늄 파이프로 개조해서 엮는다거나 합니다. 그럼 흡기 튜닝이에요. 그럼 토크발 조금 있는 듯 합니다. 그거 얼마나 될까요? 감으로 아주 애매한 사람들 힘 있네 조금 있네 이 정도입니다. 배기 튜닝 또 뭡니까? 가속 페달을 푹 밟았을 때 차가 쭉 빠져나는 그런 느낌, 출력 증가를 위해서 배기 튜닝을 합니다. 가변 배기 하죠. 고속 회전 때 가변 배기를 완전히 열어주면 출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저속 회전으로 가면 토크가 떨어져 버려요. 가속 페달을 밟아도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흡기 튜닝, 배기 튜닝 장단점이 다 있다예요. 자, 그러다 보면 연료를 좋은 거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죠. 일반 휘발유보다 고급 휘발유를 넣으면 좋다. 좋아요. 옥탄가가 높으니까. 그런데 그 값어치를 합니까? 기름값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냐 이거예요. 고급 경유를 찾아다닙니다. 세탄가가 높은 연료를 찾아다닌다 이거예요. 세탄가가 높으면 연소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비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약간의 차이를 얻기 위해서 어떤 브랜드의 경유를 쓴다예요. 좋은 연료를 쓰면 연비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급 휘발유 쓰죠. 또 세탄가 높은 경유를 찾아서 넣죠. 그 옥탄가와 세탄가는 연료 첨가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연료 첨가제 파시는 분들이 맹탕 아닙니다. 적당히 눈 감기면 됩니다. 옥탄가를 넣어서 차가 힘이 좋게 만든다. 세탄가를 넣어서 차가 힘이 좋게 만든다. 다 되는 거예요. 그럼 고품질 연료 넘어가 봅시다. 자, 그리고요. 이 전압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승용차, 버스, 화물차, 전기, 잡전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알터네이터 속에는 다이오드로 교류를 직류로 바꿉니다. 그래서 고속 다이오드가 아니기 때문에 노이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필터 합니다. 그러면 노이즈 필터 한다고 다 될까요? 안 됩니다. 노이즈를 대부분 사람들은 플러스 노이즈만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노이즈를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노이즈일 때 전류량이 부족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엔진에 부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런 많은 것들 다 해보시면 최종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순정으로 갑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이 정도 안 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 필요했던 걸 다 없애보자는 거죠. 연료 첨가제 사용 안 하고 수소 클리닝, 연소실 클리닝, 인젝터 클리닝, 흡기 밸브 클리닝, 약품식 흡기 클리닝, 탈거식 흡기 클리닝 하지 말고 와류기, 연료 절감기, 전압 안정기, 오일 정류기, 엔진 코팅제, 수소 발생 장치, 연료 압력 조절기, 출력 정강기, 흡기 튜닝, 배기 튜닝, 이슈 튜닝, 고품질 연료, 노이즈 필터, 전류 안정기 사용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가치 나올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선택해야 되겠죠. 자, 단순하게 써난 것도 21가지입니다. 그죠? 21가지 이거 다 한 것보다 순정상태 플러스 DC백 터보를 하게 되면 더 좋습니다. 40년 세월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다 보고 연료 첨가제 장단점, 연료 첨가제부터 전류 안정기에 대한 장단점, 이슈 전자제어 쪽, 흡기, 배기, 그리고 공연비 이런 부분 다 판단해서 가미해서 어떤 것이 좋을까? 이 21가지보다 이 21가지를 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를 찾아낸 것입니다. 40년 이상 자동차 엔진을 만지면서 연구하면서 찾아낸 것은 순정 상태에서 DC백 터보를 더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21가지 부분을 다 합친 것보다 가성비를 합친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엉터리 제품 달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열정도 낭비합니다. 돈 들이가 하나 샀으니까 실험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해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설픈 놈들한테 막 속다 보면 아 세상에 사기꾼밖에 없구나, 속이는 사람밖에 없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얼치기한테 속고 나면 괘씸하죠. 그죠? 그래서 마음 상처받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